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한 주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복귀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복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도 실전 투자를 할 때 복귀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갔는데요. 저도 종목들을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도 체크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이번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장세였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주도 섹터가 존재하고 그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주도 섹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안 들어와서 제대로 된 매수 타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밀려버린 상황 또는 하위 타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탄핵 결과가 이번 주에는 나오겠지 하는 생각에 시장 흐름이 평범하게 흘러갔는데 수요일쯤까지도 선고 기일이 발표되지 않자 그때부터 시장의 매도세가 출회되었고 대선주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기일이 먼저 나오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더 커지고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그나마 시장이 평정심을 잡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같은 장세는 탄핵 결과가 확실히 발표가 돼야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무리를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스마트머니가 우리나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이 요 근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똑똑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 시총 1, 2위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시의 방향성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좋은 종목을 골라 수익을 한번 다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휴 메디스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CXL 관련주 중에서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오셀은 반도체 장비 CXL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고 이 종목은 최근 상승이 정배열 초기를 만드는 상승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이러한 61선 지지 흐름이 나오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상승 조정 상승의 초입부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친다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입부여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크게 강한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1선, 61선의 정배열 초기 구간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61선을 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 봐야 되는 흐름이 이러한 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61선과 21선이 정배열이 된 이후에 상승을 하고 나서 61선 지지를 보인 이후에 다시 이 파란색 선인 21선 위로 올라갈 때가 강한 상승 흐름의 초입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간 척 했다가 한 번 더 떨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실전에 많은데요. 이렇게 정배열이 되고 나서 22선 돌파가 나오면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급 이상의 투자자들을 속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종목은 일단 정배열 초기가 완성이 됐고 61선 지지가 나온 상태에서 현재 21선을 야금야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 더 유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21선이 이렇게 밑으로 깔리고 5일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정배열 초기 구간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파란색 선인 21선을 확실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 종목 계속 이렇게 약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62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물량을 일부 줄여주시고 좀 더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고 금요일에는 소켓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CXL 관련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천천히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에 제가 양자모 테마도 올려드렸는데요.
KCS와 X게이트 두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KCS는 이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진입을 하셨다면 바로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고, 단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 구간에 저항을 맞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한번 시세를 더 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섹터가 단순히 테마가 아닌 실제 미래에 실용화될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러한 저점이 지켜지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X게이트도 소개해드린 이후에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KCS보다는 약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점이 지켜지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결국은 이러한 박스 구간을 만든 이후에 다시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큰 흐름을 봤을 때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고 나서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이러한 저점의 지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점 구간에 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지가 되면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에 참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만약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는 제가 토마토 시스템과 엔젤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이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렇게 짧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이 첫 음봉날 말씀드렸고, 이 첫 음봉날 조정폭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바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점 공략을 잘 하셨다면 단기간에 15%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을 거고요. 전형적인 5일선을 이용한 양음양 패턴의 매매이죠. 이 종목은 현재 이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다시 이런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 5일선이 회복될 때 다시 진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러한 60일선이 위로 올라갈 건데요. 그 60일선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5일선이 터닝 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60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터닝이 되면은 올라가면은 60일선 저항을 맞기 때문에 시세를 짧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지금은 보면 안 되시고 나중에 하락을 하고 나서 5일선 턴하는 자리에서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는 60일씩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60일선 지지를 받고 2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흐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M의 이런 트릭 구간과 흐름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락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21선을 확실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시 하락을 했다가 이런 저점을 지지한 데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지지가 되고 나서 다시금 돌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양봉 흐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이런 데서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이러한 저점이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지가 되고 나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계속 홀딩을 하시고 만약 깨지고 내려가면은 일부 물량 정리하신 다음에 이러한 저점에서 다시 물량을 채우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코스닥을 주도할 수 있는 로봇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내 매수 단가를 깼다고 무조건 손절로 대응하기보다는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주가가 바닥 구간에 와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대응은 무조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일요일에 소개해드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5일선을 턴하는 흐름이 나와서 다시 이런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바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이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민간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과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첨단 산업에 관련돼서 협력이 불가하는 나라로 지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민간국가로 지정이 되면 원자력 협력이 진행될 수가 없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커다란 악재가 되었죠. 다행히 현재는 외교적 문제로 지금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오늘 속보로 한미 양국 민간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시점에는 제가 정말 좋은 차트 흐름으로 보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갑자기 민간국가 이슈가 나오면서 안 좋은 차트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좋은 차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그 종목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정말 좋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내일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시 5일선 회복을 했고 이번에는 21선을 좀 더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결국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면 강한 상승 흐름이 분출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 구간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지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돌파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대전제는 상승 조정 상승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해서 이 상승의 고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전제값입니다. 긴 파동이 상승 5파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죠. 이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오케이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떨궜다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흐름까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 제가 BHI라는 종목 이런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상승 구간을 드렸는데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이러한 조정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이렇게 상승 5파가 강하게 나왔듯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가 돼서 확실히 이러한 21선을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바로 이렇게 상승 5파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 흐름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저도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태워서 공략을 반드시 해볼 종목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제가 한빈레이저, 그 다음에 방산 섹터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슈니드,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섹터에서 1승, 오리엔탈 전공 이렇게 여러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빈레이저는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런 돌파 라인 근처에서 소개를 바로 해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꺾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장대 양봉을 못 만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수익 중인 분들은 익절을 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는 5일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 파동으로 본다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가 다 나온 상태에서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크게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보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두 달 정도 뒤에 충분히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자, 이번 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로 똥물을 뿌리기 전까지는 방산주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유럽에 엄청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방산주는 앞으로 계속 잘 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제가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21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의 대전제는 강한 상승 1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결국은 이런 변곡 자리에서 잘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2060 정배열이 완성된 이후에 61선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거는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 21선을 돌파한 척 하다가 바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는데요. 제가 당시 영상에서 시나리오로 이 구간에서 지지게 되고 나서 바로 22선 돌파하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눌렸다가 크게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라는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라는 S급 이상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차트 베이스도 이렇게 오랜 기간 하락 행보를 거쳐서 한번 트릭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시키고 나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란색 선인 20주선을 현재 돌려 세운 상황이고요. 이런 20주선을 한번 돌려 세우고 나면은 나중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은 그 구간이 지지가 되고 한 번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 자리가 과거에 이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상승 조정 상승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자, 앞으로 이 종목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러한 박스의 상단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은 과거 이렇게 돌파하기 힘들었던 구간이 돌파되고 지지되는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이 구간이 지지되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조지표도 이렇게 침체 구간으로 전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고 나중에 이런 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은이드도 제가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대전제가 이러한 거시적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상승 전환 자리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정배열 초기 구간에 와 있고요. 이렇게 이 짜잘짜잘한 구간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62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 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대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추세대 저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러한 고점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애초에 이러한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들어갔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줄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그게 정배열 초기에 들어간 매매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X게이트라는 종목도 상승 전에는 이렇게 정배열 초기를 만들고 변동성을 주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이 구간도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러한 작은 채널을 만들고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채널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슈니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채널 안에서 파동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런 파동 상단 넘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구간에서 분할로 계속 접근을 하신다면 결국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1승인데요. 제가 이 구간에서 5일선 돌아갈 때 이런 구간을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승한 척 했다가 바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이렇게 상승 흐름이 진행되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우주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서 스타일이 윗꼬리를 많이 주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빠르게 다시 상승을 하지 않으면 22선을 이렇게 내려가고 62선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데드 코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데드 코러스가 나오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을 해도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역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으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하락한 종목은 일단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로 내려올 수 있는 종목으로 그 흐름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은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흐름이 나고 나서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흐름이 보이고 나서 돌리려는 이런 흐름이 포착이 돼서 제가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종목은 생각보다 조정 폭이 깊었습니다. 자, 이 종목의 베이스가 이러한 오랜 기간 박스 횡보를 만들고 나서 살짝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박스의 상단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구간에서는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생각보다 깊게 빠졌습니다. 이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마지막 가는 척 하면서 힙소로 꼬시고 바로 이렇게 긁어내리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이 무서운 게 늘 속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요. 상승하는 종목의 패턴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만 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요. 이 종목 상승하는 흐름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상승하는 척을 했는데 원래는 정말 가는 종목들은 깊게 조정을 안 보이고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만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상승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은 거의 이런 하단부까지 내려왔죠. 일단은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지 흐름이 나오고 다시 돌린다면 다시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 종목은 휩소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투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저점 구간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지되고 다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부진하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는 제가 셀트리온과 딥노이드 이 두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가 이런 날에 올려드렸는데 살짝 수익 구간 줬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는 상승 흐름이 나고 나서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물량 소화가 끝나면 결국 급등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 완전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보유를 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시세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결국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대전제값을 믿으시고 한번 계속 홀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매수를 해놓고 홀딩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딥노이드 이 종목도 정배열을 만들고 61선 지지가 나온 이후에 이런 22선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눌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이고 아직 이렇다 할 변동성이 나온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21선을 넘어섰고 3일간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는 한 호가에 비싸게 몰빵을 치는 게 아니고요. 분할로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중 10%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10%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씩 2% 좀 더 받다가 2%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크게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이 구간에서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분할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과 현대모비스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월봉상 오랜 기간 물량 소화가 되고 나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 종목이고요. 이 고점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고점에서 지금 현재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집이라면 앞으로 강하게 위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가권에서 매집을 한 이유는 삼성중공업이 FLNG라는 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FLNG라는 특수선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 나오면 진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눌림이 깊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가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완만하게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 이렇게 급락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제 조선주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 증자를 하면서 하나 계열인 하나오션이 급락을 하면서 나머지 조선주들도 같이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의 대응 방법은 명확합니다. 제가 이 구간에 움직임이 매집이라면 주가가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라면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점 구간이라든지 마지막 이러한 저점 구간을 절대 깨지 않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 내려와서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저점을 깨버리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량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는 6개월 1년 상승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 바람을 타면 3년에서 5년은 상승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에 그런 상황이 매우 좋죠. 미국과 중국이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배를 우리나라가 전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조선주는 해군 전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죠. 따라서 조선주를 매수하실 때는 길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매수하실 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눌린 구간이 나왔는데 좀 더 눌린 구간이 깊어지면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선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채널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장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크게 수익 낼 목적으로 매매를 해보기도 하고, 최근 상황처럼 장이 좋지 않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나기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보자들은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지 못하고 수익 내기에 급급해 있죠. 이곳에 오시면 제가 완급 조절도 해드리면서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비중도 왕창 태우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